자, 그제는 야당의 세 번째 장외 집회이자 1심 선고 이후에 첫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준 그 길을 제가 따라왔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공정한 세상이다, 우리의 자식들도 희망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도 말고 힘을 빼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손 꼭 잡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네, 자,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에 대해서 또 진중권 교수가 빼놓지 않고 SNS를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럼 죽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번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것 중 하나가 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고 김문기 씨가 남긴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재명은 죽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죽는다. 박소연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예,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진중권 교수님은 제가 전에 존경했던 그런 교수시고 지성인이십니다. 지성이시죠. 그런데 좀 어떤 것들이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수사 과정에서 주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정말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그 유족들에게 정말 깊은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런 수사권도 없고 지금 수사를 당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분들께서 유명을 달리하시는데 그런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오히려 검찰이 정말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세게 검찰이 수사를 했고 압박을 했고 그랬으면 이분들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반대의 논리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진중권 교수께서 저렇게 한쪽 편, 주관적인 어떤 표현을 가지고 저렇게 SNS에 글을 쓰시면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께서 그건 지성인답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인되신 분과 유가족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일어난 그런 어떤 검찰 권력의 남용 때문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님께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네, 자, 최선호 선수요. 일단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통해서 이제 지지층을 결집한다, 이런 전략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1, 2차 집회 때는 약간 2차 때 이 참여자가 좀 줄었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 지난 주말 집회는 어땠나요? 지난 주말에 일단 경찰 추산 숫자로 보면 2만 5천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할 때 한 1만 5천 명이다가 네. 이후에 시민단체하고 다른 야당 다 결합했을 때 최종적으로 경찰 추산 2만 5천이고 민주당은 한 30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때 민주당이 20만 명 모였다고 그랬는데 네. 이제 어제가 지난 토요일이 3차입니다. 3차죠. 3차에 30만 명이 모였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더 모였죠. 그리고 지난 토요일은 아시겠지만 사실 비가 오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지금 숫자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토요일은 선고 바로 직후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상당히 좀 격앙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민주당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 격앙된 분위기에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잘 통제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격해진 상태인 것 같고요. 이 힘을 가지고 글쎄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난 그 조국 사태 때처럼
이른바 대중적 힘, 정치적 힘을 가지고 이 상황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 논리적인 건 논리적인 것대로, 정치적인 건 정치적인 것대로,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대로 나눠서 냉정하고 이성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아직은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격앙된 상태고 네. 오늘부터 좀 분위기를 좀 잡아가려는 것 같은데 조금 며칠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의 대응이 기조가 어떻게 확실하게 갈는지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징역 1년의 중형이 나오면서 이 당내 비명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친명계 최민희 의원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숨지겨 있던 민주당 내에 분열 세력들이 준동하냐 안 하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돌파 못하고 사분오열 될 것이냐, 예, 이게 결정된다고 보고,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 그 자기의 자당 대표가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을 때마다 준동하는 세력이 있다면 없기를 바라지만 당원과 지지자들과 힘을 합쳐서 이번엔 정말 뿌리를 뽑고 말 것입니다. 자,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 저 민주당원이 아니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죽을 염려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 최민희 의원이 그동안에도 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바로 저런 발언, 이제 저런 식의 그 과도한 그 품격 없는 언어와 막말들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로 집중되어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또 이재명 대표의 일색화로 되어 있는 민주당의 지도부와 현 의원들, 그리고 개딸로 표현되는 강성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의 모든 범죄 혐의를 시종일관 부인, 정치검찰, 조작수사, 이걸로 일관된 논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검사들을 비난할 때는 그게 정치적으로 맥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기소가 돼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이런 1심 판결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정치검찰, 뭐 사법살인, 뭐 정치재판, 뭐 미친 정권의 미친 재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저는 매를 더 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합리적이고 냉정한 민주당의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그 본인 당사자이고 이재명 대표의 이 장악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 최민희 의원과 같은 강성 지도부 중심으로 지금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당분간은 과도한 막말과 과도한 이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상권 분립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런 기세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과연 집회를 매주 한다고 합니다만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저는 그 회의적으로 보고,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까지는 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간다고, 뭐 우리 시쳇말로 하면 못 먹어도 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동안은 그 동력이 그나마 유지됐던 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인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 출범 이후에는 우리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심 유죄 판결 나왔을 때 민주당이 계속 관성대로 사법부를 비난하고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의 퇴로와 출구가 여간해서는 만들어지기 어렵다. 민주당 전체가 저는 자멸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박수현 의원님. 그런데 자, 이재명 대표가 선고를 받은 게 바로 지난 금요일에서 좀 이르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성심에서 저런 얘기하는 것까지는 뭐 그냥 그렇다 치는데, 자, 민주당은 170석의 제1정당 아니겠습니까, 원내? 자, 그렇다면 공당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유고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른바 플랜 B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플랜 B가 필요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민주당을 더욱 단단하게 뭉치는 그런 그 어떤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할 때는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우는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계열로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대표 연임을 압도적으로 선출했는데 그것은 당원만의 선출이 아니라 30%의 국민 여론조사에 봐도 국민들도 당원과 비슷한 수치로 지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민주당에는 지금 현재로서 이재명이 대안이고 민주당의 역할은 이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 역할을 민주당에게 부여했는데 그 역할을 이재명에게 하라. 이재명밖에 없다라고는 그런 선택을 당원과 국민이 해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심에 다소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런 선고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전에 많이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다소 많은 형량이 나와서 충격적이라고 해서 여기서 흔들리거나 플랜 B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처음 선출했던 그런 어떤 우리들이 선택 예상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25일 날 그 위정교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엄청나게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당은 흔들리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이 지금 현재 노정해놓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똘똘 뭉쳐서 앞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고 최민희 의원은 그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현장 시위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아마 그 인터뷰를 이제 되니까 흥분된 마음으로 저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마 그런 어떤 비명의 발언이나 분열은 없을 것이다를 강조하다 보니까 저런 현장에서 표현을 하신 것인데 뭐 제가 봐도 이렇게 방송에서 보면 저건 참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하여튼 현장에서 발언했던 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날 저렇게 이제 격앙된 마음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저는 뭐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뭐 지금 나오는 민주당 내부 분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호 전설위원. 자,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죽인다고 해서 아무 말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비명계의 이른바 원외 전직 의원들이죠. 그렇습니다. 초일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장 김부겸 총리의 강연을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공지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언론 공지를 했고요. 12월 1일, 그러니까 다음 달 1일에 이 김부겸 전 총리의 초청 강연 형태의 모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연의 주제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과 한미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 주제 자체에는 뭐 기자들 아무 관심이 없을 거고요. 틀림없이 자, 그럼 다음 계획은 뭡니까? 어떻게 움직일 겁니까? 그렇죠. 이거 전부 다 물어보러 갈 겁니다. 근데 글쎄요, 이제 일단 어제 알리면서 이번에 김부겸 전 총리하고 다음에는 내년 1월에는 아마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경기지사를 부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을 묶어가지고 요즘에 흔히 신삼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삼총리, 삼김 뭐 이런 말도 막 되게 많던데 근데 앞서 보신 대로 최민희 의원이 물론 정치적인 의미일 테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했겠지만 사실 부적절하게 움직이면 죽인다. 라는 그런 경고까지 날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민주당이 뭐 플랜 B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계속 하는데 민주당 취재해 보면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생각에도 거의 흔들리지 않고 일단 대안도 없고 이게 아직 1심 난 거기 때문에 일단 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 월요일 판결도 판결이고 결국에는 저는 이제 공직선거법 항소심의 속도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원래는 공직선거법은 633이라고 해서 1심 6개월, 2, 3심은 3개월씩 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이내에 끝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1심만 해도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앞서 뭐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지 전례 보시면 3년, 4년씩 걸린 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과연 항소심이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걸 모니터하는 TF까지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속도를 내서 갈 것인가 그리고 이 법리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상황들에 따라서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초일회를 비롯해서 당내 민주당 내 혹은 당 안팎에 있는 비명계 전 현직 전 의원들도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움직이지. 그렇죠. 지금 섣불리 움직여가지고는 그야말로 배신자 프레임 이런 데 들어가기 딱 좋다. 정을 맞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볼 때 김부겸 지금 전 뭐- 총리 측에 잠시만 예.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네. 왜 지금 상황에 특강을 하느냐, 뭐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게 여러 차례 연기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12월 1일로 잡힌 건데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워낙 저희가 높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날짜를 잡는 것에 네. 크게 이걸 변수로 두지 않았던 겁니다. 윤상현 의원도 벌금 80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 우리 최 논설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설사 속에 무슨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어떤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고개를 쳐들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당내에 친명 비명은 더 이상 이 상황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정말 친민이냐 반민이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민은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검찰의 저는 조작 왜곡에 의한 공소에 의해서 사법부마저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네.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 전체 어떤 민주주의 한 축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인식하는 그러한 어떤 것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만 있는 것이지 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 비명 이런 움직임은 뭐 절대 있을 수도 없고 무의미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규 실장님. 예, 저도 이제 당분간 1심에 저런 놀라운 중형이 나왔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워낙 이재명 일극 체제로 되어 있고 네. 장악력이 강하고 특히 이제 그 당원들 중심의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강성으로 딱 포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거기에 대해서 균열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내년에 2심이 되고 거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밑에서 움직임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박수현 의원조차도 네. 온건하고 합리적인 박수현 의원조차도 지금 탄핵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네. 계시고 또 이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는 이게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이제 새롭게 과거에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우리 야당사에 족적을 남겼던 김대중 노무현의 그 민주당으로 돌아서기는 굉장히 힘들게 돼버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깥에서 그렇게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사 내년에 2심이 돌이킬 수 없게 돼서 플랜 B가 논의된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수현 의원조차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삼총상김이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오. 삼총상김이 가능성이 없고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아바타 같은 네. 오히려 그 강성 팬덤과 개딸들이 옹이하고 용인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쏠똘 뭉쳐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이재명 다시 2, 이재명 다시 3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저는 삼총상김과 같은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이 갑자기 확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망이 얼마나 맞을지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